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안시성 전투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럼 이 안시성 전투는 제1차 고구려 당전쟁에서 가장 뭐랄까 극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당나라, 그것도 황제가 직접 나선 전쟁을 고구려가 막아낸 거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승리죠. 그럼 당나라는 왜 그렇게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642년에 연개소문 정변이 있었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다. 네, 표면적인 명분은 그거였고요. 또 당시 당태종이 정관의 치라고 해서 나라가 아주 안정되고 강성했거든요.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아, 자신감. 동아시아 패권을 노렸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644년에 육군, 수군 총동원해서 대규모 원정군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성 하나 지킨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럼요. 당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당나라 황제의 군대를 막아냈다는 것 자체가 고구려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치열했던 88일간의 공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645년, 전쟁 초반에는 당나라 기세가 정말 무서웠다고요? 네, 맞아요. 요동 방어선의 핵심 성들이 줄줄이 함락됐어요.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특히 그 요동성이 무너진 게 컸죠. 요동성이면 정말 중요한 곳 아닌가요? 그렇죠. 요동 방어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뚫리고 나니까 당나라 대군이 이제 거침없이 안시성으로 밀고 내려온 겁니다. 고구려로서는 정말 큰 위기였죠. 안시성이 그럼 마지막 보로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여기가 뚫리면 이제 평양까지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 조정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 물론이죠. 고연수, 고혜진 장군한테 1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줘서 안시성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15만? 엄청난 규모인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게 참 이 대규모 구원군이 당나라 군대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서 주필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심지어 항복까지 해버립니다. 아, 항복이라니. 그럼 안시성은 이제 완전히 네, 완전히 고립된 거죠. 외부 지원 가능성이 그냥 제로가 된 겁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군인과 백성들 힘만으로 당나라 총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와, 정말 막막했겠네요. 당태종은 이제 더 거세게 공격했겠고요. 그렇죠. 조바심이 났는지 하루에도 막 6, 7차례씩 맹공을 퍼부었다고 해요. 뭐 성벽 부수는 충거나 돌 던지는 포차 같은 온갖 공성무기를 다 동원했죠. 기록을 보니까 근데 안시성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성벽이 부서지면 바로 그 자리에 나무 울타리, 목책을 세워서 막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끈질긴 저항, 그게 정말 중요했어요. 성벽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한 거죠. 수십 일이 지나도 성이 안 무너지니까 당나라 군대도 뭔가 다른 방법을 썼어야 했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작전을 시도합니다. 바로 토산. 성벽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아서 위에서 공격하겠다는 거죠. 흑산이요. 얼마나 크게 쌓았는데요. 자료에 보면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해서 60일 동안 싸웠다고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성벽 일부가 그 흑산 때문에 위험해지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50만 명, 60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났다고요? 네, 정말 극적입니다. 그 거의 다 완성된 토산 일부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일부까지 같이 허물어졌고요. 아,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말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안시성의 고구려 군사들이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무너진 토산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대단하네요. 당나라 군대가 다시 뺏으려고 3일 동안 맹공을 퍼부었는데 고구려군이 다 막아내고 오히려 그 위에 방어 진지까지 딱 구축해버렸어요. 공격하려고 만든 게 순식간에 방어 요새가 된 거죠. 야, 정말 기회를 제대로 잡았네요. 그럼 당태종 입장에서는 이제 믿었던 토산마저 뺏기고 네, 그쵸. 게다가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군령미도 떨어져가고 뭐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지만 별 수 있나요? 결국 88일 만에 포위를 풀고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퇴각하는 길도 쉽진 않았다고요? 아, 그럼요. 기록 보면 고구려군 추격에다가 혹독한 추위, 또 보급 문제까지 겹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요. 이 패배가 당태종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군사 경력에도 큰 오점으로 남았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안시성 전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1차 침공을 막아냈다는 점이죠. 고구려의 자주성, 독립을 지켜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팽창을 막아낸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고구려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후 한반도 전체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 끈기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감동도 크고요. 그렇죠. 특히 재미있는 건 정식 역사 기록에는 그 성을 지킨 지휘관, 성주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 맞다. 이름이 없죠. 네. 근데 그 이름 없는 지도자와 성 안의 군인, 백성들이 함께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 이게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 또 위기 극복 능력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거죠. 결국 안시성 전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그 판단력, 이게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네요. 네,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고구려의 운명을 가른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자료를 통해 전투 과정은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록에 이름조차 남지 않은 그 지휘관 아래서 안시성의 군인과 백성들은 어떻게 거의 석 달 가까이 그 당나라 대군의 맹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군사적인 전술이나 용맹함 외에 그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당시 고구려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점이 이런 저력을 가능하게 했던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양한 의견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